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1등 국민입니다. 여러분 긍지를 가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쾌지나 칭칭나네. 독도라는 우리 섬. 누가 뭐래도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가수는 노래로 말하는 법이지. 하지만 내 나라의 일이라면 내 입을 닫을 수 없다. 11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 나는 여전히 이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들 누가 뽑았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뽑았습니다. 그러니 기죽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노래할 차례입니다. 마이크를 하늘로 날려버린 가왕. 그는 대체 무슨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저는 할리우드에서 음악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매튜 앤더슨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프랭크 시나트라와 같은 전설적인 뮤지션들의 이야기를 담아왔죠. 하지만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 그리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어머니가 남긴 집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낡은 가구, 오래된 사진첩, 손때 묻은 피아노. 모든 것이 어머니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죠. 어머니는 세계적인 소프라노였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그녀가 노래하던 순간을 떠올리면 여전히 객석을 가득 채웠던 박수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강렬하고 우아한 무대 위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완벽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사라지고 나니 집안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음소거 버튼을 눌러버린 것처럼. 그날 저는 어머니의 다락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이곳을 마법의 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벽장 한쪽에는 어머니가 오랫동안 모아온 클래식 음반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죠. 카루소, 마리아 칼라스, 파바로티. 그 음반들을 하나씩 꺼내면서도 저는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저 혼자만의 기억이 되어버렸다는 게. 그런데 그 순간 한 장의 LP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음반 사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레코드 한 장. 낯선 글씨체로 적힌 이름이 보였습니다. 한동안 그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수집한 클래식 음반들 사이에서 이건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죠. 금박으로 장식된 모차르트 교향곡 음반과 나란히 놓여있는 이 레코드는 마치 길을 잃고 헤매는 이방인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어머니가 생전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이야기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저는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머니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이 신비로운 목소리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오늘 놀라운 음색을 발견했다. 정통 클래식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자유자재로 음역을 넘나들었다. 그의 이름은. 그날의 일기는 거기서 끝났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페이지마다 이 가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한국 친구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가수 알아? 나훈아? 당연하지. 우리나라에서 가왕이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가수야. 저는 민수에게 안부를 전하고 한동안 LP를 손에 쥔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살아계실 때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움은 어느새 바쁜 일상 속에서 이 LP와 함께 곧 잊혀질 운명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매튜, 나훈아가 은퇴 콘서트를 연대. 이게 마지막이 될 거야. 네가 찾던 레전드의 마지막 순간이 될 것 같은데.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LP, 신비로운 목소리, 어머니의 일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수, 제발 티켓 구해줘. 매튜, 나훈아 콘서트는 초대권이 없는 걸로 유명해. 방송국 PD라도 기자라도 아니 대통령 회장님이라도. 내돈내산 해야 하니 예매 당일날 통화하자. 행운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정의 시작을 어머니도 알고 계셨을까요? 저의 다음 다큐멘터리는 나훈아로 결정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LA의 작은 음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한인타운의 좁은 골목을 걷다가 빛바랜 간판이 제 시선을 끌었죠. 박상현의 빈티지 레코드라고 한글과 영어가 나란히 쓰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LP들이 진열된 선반 앞에서 흰 머리의 사장님은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고 그의 손놀림에는 수십 년간 음반을 다루는 사람 특유의 섬세함이 묻어났습니다. 혹시 여기 오래된 LP 점검도 가능한가요? 사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요, 어머니가 남기신 LP가. 나훈아라는 가수의 LP인데 혹시 아시나요? 이 말에 사장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나훈아. 그 이름을 요즘 젊은 분이 어떻게. 다음 날 노크를 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어제 그 사장님께서 분주하게 정리를 하시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이미 바닥에 흩어진 오래된 필름통들에 고정되어 있었죠. 이 가게가 단순한 음반 가게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LP 가져오셨나요? 사장님은 제가 건넨 LP를 받아들고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건 1968년 초판이군요. 어떻게 이런 LP를. 그러다 문득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혹시 줄리아 앤더슨의 아들이신가요? 안쪽으로 들어가 오래된 앨범 하나를 들고 나오셨죠. 거기에는 1970년대로 보이는 어머니의 서울 공연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스타 소프라노 줄리아 앤더슨의 첫 한국 공연이었죠. 사장님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앨범을 넘기자 공연장 뒤편에서 찍힌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말을 이어가려던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버지, 이거 봐요. 옛날 필름 복원 견적서가 왔는데. 젊은 남자가 들어오다 우리를 보고 멈춰섰습니다. 사장님께서 약간 난처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내 아들입니다. 방송국 아카이브 복원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필름들의 정체를 알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은 자그마한 LP 가게 사장님이 아닌 한국 대중음악사의 살아있는 증인이었던 겁니다. 제가 나훈아 씨의 마지막 콘서트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말에 사장님과 그의 아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망설이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버지, 그 필름들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곳에는 오래된 영사기가 있었고 벽에는 수많은 흑백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한 시대를 고스란히 담아낸 역사의 창고 같았죠. 어둠 속에서도 노래를 멈추지 않는 한 남자의 실루엣. 객석에서 하나둘 라이터 불빛이 일어났고 이내 별들처럼 반짝이는 불빛의 물결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예술가의 모습은 무대 위가 아닌 무대 밖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죠. 이 영상들은 방송에 나가지 않은 것들입니다. 무대 준비하는 모습, 다른 가수들과 이야기 나누는 장면들.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의 진짜 모습이죠. 나훈아 씨는 늘 후배 가수들의 녹화를 지켜보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 후배들에게는 직접 가르쳐 주기도 하셨고요. 사장님의 눈빛이 추억에 잠겼습니다. 수많은 공연을 촬영했지만 그분의 무대만큼은 항상 긴장됐습니다. 언제 어떤 순간이 역사가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를 절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발견했던 그 특별한 진정성이 무엇이었는지를. 예술은 결국 진심을 담아내는 것. 그것이 클래식이든 트로트든 상관없이. 이 필름들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네요. 이 이야기를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기다려왔거든요. 그렇게 저는 또 하나의 소중한 퍼즐을 얻었습니다. 어머니의 LP가 이끌어준 이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요. 박상현 사장님의 손이 오래된 LP 위를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낡은 손수건으로 먼지를 닦아내시던 그분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나훈아. 이 이름이 여기까지 닿았다는 게 참 신기하군요. LA 한인타운 골동품 가게 안쪽 그분의 개인 작업실에서 50년의 세월이 녹아있는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한 가수로 봐선 안 됩니다. 그는 한 시대를 상징하는 존재였어요. 우리의 아픔을 노래하고 우리의 희망을 노래한. 사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필름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깊은 아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LP를 조심스레 내려놓고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나훈아는 직접 곡을 만들고 가사를 쓰는 싱어송라이터였습니다.
지금까지 남긴 곡만 해도 1200곡이 넘고 히트곡만 120곡 이상이죠.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틀즈의 히트곡이 27곡, 엘비스 프레슬리는 38곡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엄청난 기록 아닌가요? 사장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유행가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를 기록한 연대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말에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노래가 한국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LP 한 장을 꺼내 보이셨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가장 많이 불린 가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BTS인가요? 사장님께서는 피식 웃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나훈아죠. 그의 노래는 한국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린 곡들입니다. 세대를 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는 건 단순한 인기와는 다른 의미를 갖지 않겠습니까?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K-팝처럼 화려한 퍼포먼스나 강한 프로듀싱 없이도 오직 목소리와 멜로디로 대중을 사로잡은 것이군요. 사장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노래를 부르며 위로를 받고 있죠. 그런데 그분의 창법이 굉장히 독특하던데요? 사장님께서는 손끝으로 바늘을 튕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저음과 고음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한국 전통 판소리의 요소까지 녹여냈지요. 마치 레이 찰스가 가스펠과 R&B를 접목한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흥미롭게 물었습니다. 판소리를 기반으로 한 창법이라면 다른 가수들이 쉽게 따라하기 어려웠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마치 재즈 뮤지션들이 존 콜트레인의 곡을 연주할 때 느끼는 긴장감과도 같아요. 사장님께서는 잠시 LP를 바라보다가 덧붙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블루스와 한국 민요를 트로트에 녹여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냈어요. 밥 딜런이 포크에 록을 접목했듯이 나훈아도 장르의 경계를 허문 혁신적인 시도를 해왔지요. 그 시절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독보적인 존재였나요? 사장님께서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을 양분한 두 가수가 있었습니다. 남진과 나훈아. 비틀즈와 롤링스톤즈처럼 이 두 사람의 대결 구도는 당시 한국 대중음악을 뜨겁게 달궜지요. 그렇다면 나훈아 선생님께서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남진은 도시적이고 세련된 음악을 했지만 나훈아는 고향과 서정을 담은 감성으로 대중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비로운 이미지가 있어요. 모두가 그를 궁금해합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며 전설이 되신 거군요. 사장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더욱 집중해서 들었어요. 어떤 사건인가요? 1996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콘서트였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일본 관객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그리고 쾌지나 칭칭나네라는 곡을 부르면서 그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쾌지나 칭칭나네.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공연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를 도발적인 발언이라며 맹비난했고 극우 단체들은 그의 목숨을 위협하기까지 했지요. 사장님께서는 쓴웃음을 지으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죽이려면 죽이라 해라.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음악을 넘어 한 시대의 감정을 대변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예술을 선택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께서 왜 이제 마지막 콘서트를 열기로 하신 걸까요? 예약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50년 동안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 그의 마지막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줄 때가 온 것 같네요.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어머니의 LP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시대를 초월한다. 어머니가 남긴 일기장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 무대를 직접 보러 가야 합니다. 티켓 예매는 전쟁이었습니다. 예매 시작 2분 만에 전석 매진이라는 놀라운 소식. BTS나 다른 K-팝 스타들의 공연도 이런 경우는 드물다는데 70대 가수의 콘서트가 이토록 인기라니. 다행히 민수가 티켓을 구해냈습니다. 콘서트에서 직접 보게 될 거야.
왜 그가 가왕이라 불리는지, 왜 수많은 한국인들이 그의 무대를 사무치게 기다리는지. 그날 밤 유튜브에서 그의 영상들을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100곡이 넘는 히트곡, 1200곡의 자작곡이라니. 어머님께서 남기신 LP와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다라는 어머니의 일기. 이것은 저의 음악 인생에 어머니께서 남기신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서 저는 어쩌면 음악이 가진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매튜 앤더슨 씨, 새 다큐멘터리 프로젝트가 나오나라고요? 도쿄 긴자의 한 고급 카페. 히로시 타나카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시아문화연구소 소장이라는 직함이 무색하지 않은 단정한 정장 차림.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나훈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대중문화 전문가이자 일본 문화청 출신인 타나카 소장을 찾아온 것이었죠. 그는 한때 일본 문화청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승승장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한일 문화교류 정책을 총괄하며 일본 문화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파수꾼이라 불렸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놓인 신문 기사는 그의 과거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1996년 오사카 공연. 아직도 그날의 진실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군요. 타나카 소장은 신문을 집어들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2000명의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훈아는 무대에서 외쳤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신명나는 가락에 맞춰 가수는 외치고 그 안에 있는 일본인들은 모두 따라하는 해프닝이 있었지요. 당시 문화교류 담당자였던 타나카는 즉각 공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일본 정부 내에서 나훈아의 일본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움직임을 주도했죠. 타나카의 강경한 대응 덕분에 일본 우익들은 그를 문화청의 실세로 떠받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그게 제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예상과 달리 한국 관련 서적들로 가득했습니다. 책장 사이로 눈길을 끄는 낡은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관리복을 입은 한 남자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죠. 타나카 소장은 그 사진을 한동안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입니다. 그는 책장 한쪽에서 묵직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바랜 신문 기사들과 공식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제 할아버지는 조선 총독부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해방 후 일본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죠. 그가 신문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1960년대 후반 일본 정치권에서 구 총독부 출신 인사들의 몰락을 다룬 기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본에서 다시 권력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전범 기업들과 손을 잡고 과거의 인맥을 이용해 영향력을 되찾으려 했지요. 하지만 세상은 변해 있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일본에서도 군국주의 시대의 유산을 청산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과거 조선 총독부 출신 인사들은 점점 설 곳을 잃어갔어요. 일본에서도 그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힘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이미 세상은 그를 버렸습니다. 타나카는 서류철을 덮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는 가족의 과거에 대해 듣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오직 사람들의 멸시뿐이었죠. 그는 마치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저는 가족의 과거를 숨기고 싶었습니다. 한국과도 거리를 두려고 했죠. 그에게 나훈아라는 이름은 단순히 한 가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피하려 했던 역사, 그리고 그가 속한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부정한다고 해서 역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다시 저는 나훈아라는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나훈아 그의 음악은 한국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단순한 문화적 표현을 넘어 한국인의 불굴의 기상과 역동적인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힘은 일본인들조차 부정할 수 없는, 인정해야만 하는 현실임을 의미합니다. 타나카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억눌렀던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한국 문화를 배척하며 일본 문화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저는 무엇을 지켜낸 걸까요?
그는 천천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매튜 씨, 당신은 왜 나훈아의 다큐멘터리를 만들려 합니까? 타나카의 질문이 제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 어머니의 LP를 발견하고 나훈아라는 이름에 끌렸던 이유를 말이죠. 단순히 유명한 아티스트를 조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한 전설적인 가수를 소개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남기신 흔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 대답에 타나카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어머님이라면?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어머니의 LP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줄리아 앤더슨. 제 어머니입니다. 그 순간 타나카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놀람과 동시에 어딘가 아련한 감정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전설적인 소프라노. 타나카는 한동안 LP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과거의 기억을 더듬는 사람처럼요. 어머니는 클래식 음악을 사랑했지만 이 LP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악에 대해 일기의 기록까지 남겼죠. 그렇다면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한 아티스트의 인생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저는 음악이 남기는 유산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 가수의 목소리에서 느낀 진정한 감정을 알고 싶습니다. 타나카는 잠시 고민하더니 잠시 후 묵직한 철제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건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그는 제 앞에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거기에는 나훈아가 일본에서 활동했던 기록과 1996년 오사카 공연 당시의 미공개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제 선택이 중요했습니다. 나훈아는 음악을 통해 시대와 싸웠고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었죠. 저는 나훈아의 음악이 남긴 의미를 깊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세상에 알릴 겁니다. 타나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 자료들이 당신에게 필요한지도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저는 필름과 문서를 품에 안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만여 명의 관객이 가득 찬 공연장. 저는 민수와 함께 객석 한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람들의 열기가 대단했죠. 누군가는 설렘에 들떠 연신 휴대폰을 확인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무대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저는 전설의 마지막 무대를 기록하게 됩니다. 웅장한 음악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등장했습니다. 고향역. 우리 순이. 남자의 인생. 첫 곡부터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곡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곡이 시작되었죠. 쉬지 않고 숨고를 틈 없이. 놀랍게도 그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30분 동안 6곡을 연이어 부르며 무대를 압도했죠. 그 사이 6번의 의상 교체. 곡이 끝날 때마다 새로운 의상으로 등장하며 무대를 더욱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대에서 가장 강렬했던 것은 화려한 조명도 웅장한 무대 연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 나이가 무색할 만큼 힘있고 단단한 목소리는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의 무대가 한 차례 끝난 뒤 갑자기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그곳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한국의 역대 11명의 대통령 사진이 차례로 나열되었습니다. 관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혹시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하려는 걸까요? 과거를 회상하는 걸까요? 가왕 나훈아는 마이크를 들었어요. 저 11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 나는 여전히 이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관객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대통령들 누가 뽑았습니까? 그는 손을 뻗어 관객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뽑았습니다. 그러니 기죽지 마십시오. 2025년에도 힘내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관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대한민국 가왕 나훈아의 무대는 그저 즐겁기만 한 공연이 아니라 한 시대를 기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가왕 나훈아의 노래는 단순한 유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대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과거는 중요하지만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는 한국인이 겪어온 고난과 어려움을 상기시키며 그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민족 정신과 자긍심을 노래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개인과 사회가 겪는 아픔 속에서도 회복과 도전을 격려합니다. 그의 음악을 통해서요. 공연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죠. 사람들은 조용히 무대를 바라보며 오랜 시간 팬들의 인생과 함께 해준 가왕의 마지막 인사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카메라를 내려놓은 후에도 한동안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의 음악을 사랑했는지,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왕이라 부르는지, 이제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의 음악이 남긴 진짜 의미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대를 노래한 예술가였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작은 편집실. 책상 위에는 낡은 필름과 수많은 자료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마지막 편집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저 혼자만의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운 우리 어머니, LA 박성현 사장님과 아드님, 민수 그리고 도쿄에서 만났던 히로시 타나카. 타나카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나훈아의 음악이 아시아 문화에 남긴 흔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결국 그는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촬영장에서 타나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음악은 국경을 초월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시대와 국경을 넘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요. 그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나훈아라는 예술가를 새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왕 나훈아의 목소리는 오랜 세월을 넘어 여전히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시대의 목소리를 담은 유산입니다. 한국 현대사를 노래한 기록자였다는 사실을 전하려 합니다. 그의 음악이 남긴 유산은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야 당신이 왜 이 음악을 사랑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그 목소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시대를 노래한 한 남자, 그의 음악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